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해인명리 왕초보 중에서 오늘은 격국에 대해서 격국에는요 팔정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에도 몇 격도 있는데 특격 우선에 이 팔정격이 가장 기본적인 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격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릇, 팔자의 그릇, 팔자의 틀, 기본 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주팔자의 관상 중에서 첫인상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딱 보면은 딱 어떤 대충의 어떤 형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그런 것이 격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격국은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나중에 본인의 기본적인 성격을 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장이나 직업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등등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 중에서 운명의 사주팔자가 운명의 설계도라 그러면은 인생의 설계도라 그러면 가장 설계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격국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격국만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를 해도 그 사주를 이렇게 한눈에 바로 서치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격국은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격국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설명보다는 격국이 이제 정해지는 원리부터 이제 오늘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격국은 우리가 앞에서 사주 쭉 이제 그 공부를 해왔죠, 그죠? 사주가 이렇게 연, 월, 일, 시 해가지고 8개의 글자에 4개의 기둥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주 팔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연을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연에 있는 것을 연의 하늘의 기운을 천간, 월의 기운을 월간, 일의 기운을 일간, 시의 천간을 시간, 그 다음에 연의 땅의 기운을 연지, 그러니까 월의 땅의 기운을 월지, 그 다음에 태어난 일의 땅의 기운을 일지, 그 다음에 태어난 시의 땅의 기운을 시지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은 천간, 땅은 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간지인데,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날의 천간, 즉 일간이죠. 일간이 곧 나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의 주인공 나. 이게 굉장히 중심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연, 월, 일, 시의 어떤 간지의 상을 작용하고 보는 것을 우리가 사주팔자 보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격국도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관계에서 나온 걸 보는 거거든요. 나하고 월지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게 이 격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지가 나한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격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월지는 뭐예요? 월지는 이 부모 자리죠, 부모. 자리는 육체는 부모 자리, 부모궁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궁이거든요. 내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커서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활동을 할 때 사회궁이니까 곧 직업궁도 되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성격궁도 됩니다. 또한 여기는 형제궁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친구궁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고향궁도 되고, 좌우지간 요 월지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나온 게 격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여기 간판이죠. 사주의 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지가. 여기 부모 자리죠. 집안 자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국이라는 게 사주 전체에서 어떤 틀을 볼 때서 뼈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기본 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8개의 격국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월지의 십성, 우리 앞에 십성 했죠, 그죠? 십성, 10가지의 성격, 그지? 뭐 인수격, 뭐 인수, 인성, 관성, 재성, 그 다음에 식상, 그다음 비겁, 10개를 했죠, 10개. 10개 중에서, 십성 중에서 맨 끝에 있는 비겁, 비견하고 겁재를 빼고 나머지 각각 2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8개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요즘은 비견이나 겁재도 격으로 써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다음 이야기고요. 아무튼 이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전에 내려오는 격국은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지의 십성 중에서 나를 생하는 글자, 즉 인성이 있을 때가 2개 있겠죠. 그게 정인격, 평인격이고 그 다음에 이 월지에 나를 극하는 글자, 관이 있을 때죠. 관성이 있을 때죠. 그래서 역시 정관격, 평관격, 음양을 구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월지의 재성, 마찬가지 정제가 있으면 정제격, 편제가 있으면 편제격, 그지? 합쳐서 그냥 제격이 해도 되고, 이거는 인수격이라 그래도 되고, 이거는 관격이 해도 되고, 통틀어서. 그 다음에 월지에 식신상관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내 힘을 빼가는 거 내지 내가 생해주는 글자가 있을 때, 월지죠, 그죠? 월지 있을 때를 식신격 내지 상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원리가 돼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나라는 자리에 이게 예를 들어서 목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오행을 가지고 이거 어차피 우리가 십성을 나눈다고 했죠. 십성이 나온 원리가 오행에서 나왔죠. 자, 누군가가 목으로 태어났다. 목도 뭐 을목이고 간목이 있는데 자화자 목으로 태어났는데 이 월지에 나를 생해주는 글자 수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수생목하죠. 그래 되면은 인수격이야. 이거 인수격인데, 자, 정인격과 편인격은 구분되겠죠. 그죠? 자, 음양이 다른 수가 있으면은 정인격이 되고, 음양이 같은 수가 있으면은 편인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인수격이라 하시면 됩니다. 즉, 월지에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있을 때, 만약에 이게 간목 같으면은, 간목으로 태어난 사주 같으면은, 간목에 여기에 만약에 자수가 있으면은, 자월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런 정인격이 될 것이고, 만약에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편인격이 되겠죠. 그죠? 같은 수라도, 그죠? 그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격. 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까? 이 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설명만 말씀만 드릴게요. 자, 이 인수격이라는 것은 내를 생해주는 글자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궁이 될 때는 이게 인수라는 게 뭐예요? 공부와 학문과 관련된 글자죠. 공부, 학문, 라이센스, 자격, 뭐 이런 쪽의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수격이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직업적인 측면에 있을 때 상당히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적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수격이니까. 또한 인수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에 인수격을 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명예나 어떤 이런 이름, 뭐 명성 이런 것을 또 중요시킨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또한 어떤 자신의 어떤 뭐 상상력, 뭐 아이디어, 뭐 이런 쪽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죠?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정관격. 평관격이 있는데,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글자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기에 월지에 이제 금이 있을 때죠. 금이 있어가지고,
금극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격이죠, 관격. 근데 음양이 다를 때는 정관격이 되고,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극할 때는 편관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이 간목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여기에서 유금이 있으면 음양이 다르죠, 그죠? 유금은 음금이니까 금극목 하니까 정관격이 되고, 여기에 신금이 오게 되면 그 신월에 태어난다는 얘기죠. 신월에 태어나면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극하니까 편관격이 됩니다. 편관격. 네. 그래서 이 정관이나 편관은 그러면 이 관이죠, 관. 관이니까 관, 벼슬, 이런 식으로 권력, 명예, 이런 쪽을 중요시하고 그런 쪽에 성향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어떤 규정이나 규율, 어떤 법, 이런 쪽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기본 틀을 중요시하죠. 이 관이라는 것은 기본 틀, 어떤 규칙, 규율, 어떤 정해진 어떤 약속,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기죠. 이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벼슬,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 공공의 일을 하는 쪽, 그런 쪽도 상당히 소질이 있고, 그죠? 인내심도 많고, 참을성도 많고, 이런 식이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왜냐면 이게 공공을 위하는 일이니까, 예. 자, 이제 다음으로는, 제격. 제격은, 이 월지에 재성이 있는데, 재성. 재성이라는 것은 재물이죠, 그죠? 이게 내가 극하는 글자. 자, 예를 들어서 목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여기 토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토가 있으면 뭐예요? 목극토 하니까 이게 재성이죠, 그죠? 이게 재성이 되는데 정제격은 음양이 다른 재가 있을 때, 토가 있을 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간목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여기에 토가 뭔 토가 있겠어요? 음토 와야죠, 음토. 이 간목이랑 양목이니까 음토가 올라가려면은 미토, 미월에 태어나든지 안 그러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게 정제가 되죠, 정제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토가 있죠, 그죠? 토가 4개니까 토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게 편제격이 되려 그러면은 양토가 오면 돼요. 양토. 이게 양목이니까, 그죠? 양토는 진토, 그 다음에 술토. 이 두 개의 토가 오게 되면은 마찬가지 편제격,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월지에 이렇게 제격을 놓게 되면은 제격은 뭐예요? 그야말로 재물이죠. 재물, 물질, 돈, 경제, 이런 쪽에 감각이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 직업을 택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죠? 예, 물론 정제, 편제가 깊이 들어가면 조금 다르지만은 다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물과 물질, 또 어떤 사물을 통제하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고, 일도 잘하는 일꾼일 가능성도 많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격을 받고요. 다음은 이제 식상격. 식상격은 내가 생해주는 글자가 이 월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목생화겠죠, 그죠? 여기 화라는 오행이 월에 있을 때 식상격이죠. 식상격. 하나는 식신격, 하나는 상관격인데, 식신격은 오행이 같은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목이라 그러면 여기 같은 오행, 음양이 같은 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간목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여기는 같으려면 사화, 사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화는 음양이 같은 화거든요. 그래서 목생화 하니까 이거는 식신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격은 음양이 다른 화죠, 그죠? 오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역시 목생화 해가지고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상격은 월지에 내가 생해주는 글자, 오행, 십성이 있을 때를 우리가 식상격이라고 하죠. 자, 식신격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식신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하는 먹는 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런 쪽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 식신이라는 것은 식신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기의 재능이나 끼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바깥으로 표출해내고 표현하는 능력이죠. 재능이죠. 그야말로 이거는 식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능, 능력을 발휘하는 끼, 이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 컴퓨터로 말하면 이게 출력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식신격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엔지니어 내지 어떤 기술 내지 이런 쪽 내지 본인이 또 좋아하는 쪽 깊이 파고드는 탐구하고 연구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직업도 그런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전문직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또 식신 먹고 마시는 우리가 요리하는 이런 것도 다 보면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기술이죠. 기술. 그죠? 특히 식신이 있으면 음식의 맛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할 줄은 몰라도 맛은 잘 있어요. 물론 하는 건 좀 달라요. 하는 거는 이 제격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재성이. 자, 그렇고, 이제 상관은, 마찬가지 상관도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죠? 이 상관이라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보면 이 글자만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그죠? 관을 상하게 한다는 글자. 관은 뭐예요? 우리가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뭐 법률, 도덕, 법, 어떤 뭐 사회적인 상규, 어떤 털, 어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거기에 애속받지 않고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기질이 좀 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기본 틀을 벗어나서 쉽게 말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이 발동하는 대로 솔직하게 나는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성격적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한 잘못을 뜯어 고치라는 성격도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이나 규율, 뭐 어떤 잘못된 것, 이런 것들도 그런 건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을 뜯어 고치는 성격도 강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게. 그래서 상관은 양면성이다. 이것이요. 굉장히 기본 틀을 지키지 않는 성격도 있지만은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뜯어 고치는 성격도 강하고 그런 쪽인데 이 상관은 참 할 이야기가 많고 내용이 많거든요. 자, 어제 월지에, 그래서 상관이 오게 되면은, 직업적으로 보면은, 어떤 전문, 어떤 말하는 쪽, 은행, 말과 행동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쪽, 그런 쪽에 상당히 재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능이 있고, 상당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뭐 정인격부터 평가가 여기에, 이 뜻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것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대충 기본적인 어떤 키워드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격국이 나오는 원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 기본적인 키워드만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요 개념을 잘만 머릿속에 딱 넣어놔면은 사주를 딱 보면은 사주 틀이 딱 보이죠. 기본 틀, 기본 격 내지 어떤 뭐 쉽게 말해서 사주의 기본적인 꼬라지가 딱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정인격인지 편인격인지, 그 다음 또 달라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주의 어떤 숲을 본다고, 숲. 우리가 숲을 봐야 되죠. 그죠? 숲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지고 나무 하나하나를 봐야 되죠. 그죠? 사주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나무 하나하나에 매달리게 되면은,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사주 감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다리통같이 이렇게 설명할 것이고, 뭐, 코 만지는 사람은 코를 말할 것이고, 꼬리지만 꼬리를 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코끼리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코끼리는 한눈에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라든지, 뭐 코라든지, 뭐 꼬리라든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보아야 되죠. 그래야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격국은 그야말로 코끼리를 본다 그러면 코끼리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산을 본다면 산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격국, 그래서 이 격국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주는 딱 보는 순간 격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격국이 한눈에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식이니까. 요거는 뭐 초보, 지금 오늘, 왕초보 강의지만은, 이거는 왕초보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하는 그런 쪽이죠. 그죠? 우리가 왕초로 앞쪽 해왔죠. 그죠? 예. 자, 오늘 격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격구를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해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